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 이 부분에 대해서 딱 5분 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목표 수익률이 5%나 된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끼리새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전략 9월에도 노려보자. 매년 9월 옵션 만기에는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성 종목 정기 변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교체 수혜 그룹은 대형주에서 중형주 이동 종목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가? 변경일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한 게 생각납니다. 바로 이걸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야, 이거 MSCI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MSCI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아직까지 MSCI 리밸런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된 걸 세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장중인데 무려 4%나 오르고 있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발표 당일 시초가에 매수했으면 지금은 이제 살짝 한 마이너스 0.5%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SKIT도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초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자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공부해볼 1년에 2번밖에 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빠르게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부터는 지수 변경이 3월, 9월 두 차례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매년 3월마다 옵션 만기일에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 3월, 9월 두 차례로 바뀐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지수는 6월부터 8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순서로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소형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바뀐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특이하게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 지수 변경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대형주 지수의 경우 코스피 200이라는 비슷한 유형의 대표 지수가 있으나 중형주 지수의 경우 중소형 종목을 투자하는 펀드가 가장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수 변경은 9월 10일날 실시가 되지만 심사 기준일이 절반이 넘어가는 8월부터 수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매매 전략과 지수 변경 예상 종목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문의 점이 있습니다. 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좋은 걸까? 자, 2010년 이후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케이스 분석을 통해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거는 12번 중에서 10번이 기관 수급이 들어왔으며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종목군은 12번 모두 기관 매도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을 하면은 중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펀드의 투자 유니버스로 새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형주 지수에서 비중 상위에 위치함에 따라 추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딱 이 단어가 어울린 것 같습니다.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종목군은 12번 중에서 8번이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6.6%나 따돌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해당 지수 변경 이벤트 전후 높은 확률로 이와 같은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중형주 지수에 큰 비중으로 새로 편입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은 평균 수익률이 6.6%, 그리고 기관 수급 강도도 이렇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오는 것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간 거는 평균 수익률은 2.6%로 상대적으로 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기관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도 매도하고 그리고 평균 마이너스 4.3%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자료의 목표는 정말 심플하게 1년에 2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공부하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반영되면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MSCI랑은 조금 다르게
정기 변경 한 달 전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정기 변경 이후에 매수를 한다면 뚜렷한 기관 수급 유입이 없었으며 주가 또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수 변경 한 달 전에 매수한 다음에 이제 지수 변경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매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자료를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변경 전 20일부터 변경일까지 4.8%의 준수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그리고 변경 후에는 0.2%, 0.6%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정도면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에 이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가? 첫 번째 두산 퓨얼셀, 두 번째 키움증권, GS 리테일, S1, SK케미칼, CJ, 만도, 동서, 더존비주원, 대웅, 이렇게 10가지가 이번 9월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상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개 정도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기리분들이 이렇게 10가지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면서 야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 있겠죠. 그런 기업을 찾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이벤트는 그냥 딱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게 뭐가 있는가? 페노션, 효성TNC, 현대오토에버, CS윈드, 현대미포조선, 대우건설, 메리츠증권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조금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기리분들 지금까지 MSCI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수 변경 이벤트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 기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